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이제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2파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변수로 남아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조금 전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보들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연경 선수 향해서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괜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미안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 좀 억울하겠죠. 아니 그게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전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철수 의원님이 사진을 봤는데 구멍난 양말. 제가 양말 검은색과 하얀색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보통 그래서 모아서 1,500원 기부했습니다. 자, 깨알 홍보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까지 만나봤는데 요즘에 전당대회를 이제 후보 등록을 한 3일 정도 남겨뒀는데요. 금요일이 마지막이니까 여론조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가장 왼쪽에 주로 김기현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순번쯤에 안철수 의원이 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39.8 안철수 의원, 36.5 김기현 의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반대되는 여론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가장 왼쪽에 위치하는 결과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만 갖고는 그 분석이 깨끗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드는 건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오고요. 안철수 후보는 계속 지금 상승 국면을 탄 게 아니냐 이런 일단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일단 한번 요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 그거까지 봐야 이 추세가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지 이것만 보고는 답을 정확하게 내리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서로 다른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이걸 잘 보면 지금 440명 정도를 조사한 거예요. 네. 저렇게 되면 몇 명만 입장을 바꿔도 저 순위나 뭐 이런 것들이 확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표본이 보고. 작으니까. 그렇죠. 네. 표본이 너무 작다. 또 하나는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는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와 또 다른 어떤 다른 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지층보다는 당원이 당성이 강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 과연 둘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건 누구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미경 전 의원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은 달라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원들은요. 그 보통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우리 당에 대한 사정을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략적 투표도 가능하고요. 마지막까지 당이 안정화하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지 여론조사 한두 개 갖고 분석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과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도 꽤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하나 두고 누가 더 우세하다, 열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사의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네. 당원과 지지층은 다르니까. 지지층과 당원의 차이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숫자도 오차범위 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장혜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런 여론조사는 우리 전 국민의 인구 분포에 따라 지역별 할당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전 국민 인구 분포와 당원들 인구 분포가 달라요.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은 아무래도 영남 지역에 좀 더 많이 거주하시게 되어 있죠. 네. 이런 인구 보정이 들어가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도 역대 전당대회나 뭐 대선 후보 경선, 당대표 선거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지지층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이 전통 보수 성향의 표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이 부분은 역대 선거 결과로도 확인되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한 조사가 뭐 컷오프 이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찬희 교수님. 제가 볼 때 확실하게 그냥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앞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당원이 지금 84만 명쯤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 당심인데 워낙 인구가 당원이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80만이 넘죠. 84만인가 뭐 이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총선거를 생각할 것 같아요. 아까 전략적 투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과 이 영남 지역, 경북 경남 지역, 영남 지역의 그 당원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과거 영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런 점이 또 하나 있고 또 이제 젊은 세대가 분명히 보니까 더 많아졌고요. 당원들 중에서 유권자가 당원들이니까. 그다음 내년 총선에서 과도하게 윤심을 얻은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이른바 전략적 투표가 오히려 그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저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오차범위 내에 있고 그렇긴 한데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에 비해서는 물론 안철수 후보도 지금 뭐 윤 대통령을 거스린다는 얘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난 대선 때 단일화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추격세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에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물론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당신이 많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또 별개의 양쪽이 전혀 상반되는 분석이긴 한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상세를 좀 만만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리무중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대구기 때문에 저 국민의힘 단순 지지자보다는 제일 선거운동 오랫동안 그것도 수십 년 하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당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본인 당원을 위한 또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윤 대통령의 윤심 이것이 이제 조직 선거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이제 그 자체 지역구별로 아마 여론조사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조직적인 선거가 나오게 되면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우리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직, 윤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저는 3월 8일 이후가 더 본격적으로 좀 후유증이 심해질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저도 걱정하고 국민의힘 당원도 걱정하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최고위원 후보도 그렇지만 그런 단점을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전당대회 준비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길 또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내년에 있을 총선의 승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거대 야당 민주당이 168석인가요? 9석인가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쨌든 170석에 가까운 정말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식물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식물 대통령의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임기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대중 칼럼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공천을 당에 맡겨라. 여러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천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공천 자체도 당에 자연스럽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실려 있었고요. 또 하나,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당의 총의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들이 열광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표를 줬던 이유는 굵직굵직한 일을 하라는 것이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내세우고 나라 미래의 먹거리 그런 안목에 집중하고 안보, 대공, 대북 열정 보일 때 박수를 보냈다.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을 또 고쳐 세울 때 그 법과 원칙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생겼고 그 기대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의 당위성은 좌파 늪에 빠진 한국 정치에서 구원투수가 되는 것이지 당 안에 당무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어떤 공천에 휘말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언어들에 휘말리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걸 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김대중 칼럼이 따끔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지금 얘기하는 저런 것들이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상식으로 가는 길이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과연 저런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뭐 1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짧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당대표를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용구 대표, 이회창 대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당대표 경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경선을 한다는 그 취지는 당의 자율성이 맡기라는 거거든요. 김대중 칼럼에 저게 100%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무 개입 얘기가 많고 당무에 개입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상 뭐 윤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과도하게 대통령이 여당의 그 집권당의 경선에 개입해야 하는 걸로 보이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중도층 총선의 표심을 볼 때 좀 넓게 봐라, 길게 봐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